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이 교수님의 고혈압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예. A, B, C, D 중에 D를 할 순서입니다. 이제 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네. 시간입니다. D가 D인 이유는 다이우레틱스, 다이유레틱스.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이뇨제죠. 이뇨제. 네, 예, 이뇨제가 뭡니까? 결국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려주는 예, 약제입니다. 소변을 많이 네.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 약제가 되겠네요.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오르겠죠. 아까 그때 비너스 리턴이라고 설명을 그쵸? 해주셨던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늘어나면은 혈압이 오르는데 음, 결국 우리 몸에서 피를 사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이제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소변으로 빼기가 제일 쉽죠. 그래서 이 양을 갖다가 줄임으로써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그쵸. 나타내주는 네.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롤멜룰루스부터 시작해서 튜블로 가는 이 메커니즘은 의과대학에서 이 강의만 거의 한 두세 시간을 하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가지고 두세 시간을 하는 네. 거라 오늘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서 이제 제가 제이 교수님과 상의를 하다가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뇨제 이렇게 있으면 이뇨제 하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뇨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뇨제가 있고요. 그 다양한 종류의 이뇨제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기전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오늘 핵심만 딱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초록색이 여기 지금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심지어 이 초록색이 하나 더 생겼어요. 최근에 이 프록시말 컨볼리티브 튜벌에 작용하는 이제 SGLT2 이니비터라고 예.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 예. 5개가 있는데 기전이 이 중에서 혈압에 관여하는 약은 예. 이제 2가지입니다. 주로 혈압약. 그러니까 소변을 빼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 거는 이 루프 다이우레틱스. 예. 요게 이제 효과는 이제 소변을 그냥 왕창 빼는 빼죠. 이게. 네, 이게 예. 말 그대로 소변을 빼고 혈압에 관여하는 역할은 좀 적습니다. 네. 얘는요. 그러니까 소변은 빼는데 음. 혈압은 그렇게. 네네. 그래서 요거는 네. 신부전 약제로 좀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사실 다이우레틱스는. 혈압약이라기보다는 네. 심부전 약에 가까운 게 되겠고요.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는 요거는 이제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이니비터로 당을 같이 빼기 때문에 당뇨약 또는 최근 들어서는 신부전 약으로 이것도 분류가 되고요. 예, 당뇨약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심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심부전약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이니비터는 요거 이제 제일 일종의- 앞에서 작용을 하네요. 네, 얘는 고산병 치료제로 좀 쓰이고 있는 아, 약이에요. 고산병에도 치료제가 네, 있군요. 네, 그런 네. 약이고 요 3가지는 이제 오늘은 안 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네. 오늘은 그냥 나머지 막대기로 2개. 언급만 드렸고 이제 정리해서 오늘 집중할 건 요 2가지. 사이아자이드 예, 요거 하고요. 그리고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 예, 요렇게 2개. 네. 요렇게 요 되겠습니다. 2가지가 중요할 거고요. 결국 이 2가지 그 약제의 공통점은 소듐에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겁니다. 나트륨의 재흡수. 나트륨의 재흡수가 억제되면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변으로 나트륨을 많이 빼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이 결국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이죠. 소금을 이렇게 소변으로 빼내면서 그리고 이 2가지 물질의 특징은 좀 더 마지막 단계에 있죠. 우리 뒤에 몸에. 있네요. 네, 뒤에. 뒤쪽에 있죠. 1, 2, 3은 이미 다른 기전으로 보상이 되는데 4번째와 5번째는 보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작용을 해서 확 나가버리면은 네. 더 이상 뭔가 관여할 네, 그럴 그렇죠. 건덕지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뭔가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흡수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이아자이드, 이 4번째 친구, 사이아자이드는 디스탈 컨볼리티드 튜블이라는 것에 작용을 하고요. 예, 이거는 그냥 튜블의 이름입니다. 네네. 자,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위치가 디스탈 컨볼리티드 튜블 이렇게 이제 되는 그래서 겁니다. 소듐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네. 혈압을 떨궈주는.
간단하네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약이고요. 네. 이게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는 있지만 얘가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네. 말 그대로 소듐을 많이 빼니까 네. 뭐겠어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소듐을 많이 빼니까 많이 뺀다. 네, 대표적인 부작용이 저칼륨 혈증 아닙니까? 네, 저칼륨 혈증이 있고 또한 하이포나트레미아. 아, 하이포나트레미아. 네, 두 가지가. 하이포나트레미아. 사실 오늘 제가 진료본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었어요. 네. 뭐 131 정도? 뭐 이 네. 정도 있었는데 그분 약을 보니까 이제 다른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요걸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끊고 좀 몇 개월 있다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다시 정상으로 그쵸. 돌아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이게 굉장히 좀 많나 봐요. 그렇죠. 이 사이아자이드라는 약제가 일단은 굉장히 가격이 싸고 음, 또 굉장히 오래된 약제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네, 쓰던 약이죠. 가장 초창기에 나온 혈압약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많이 쓰는데 대신 특히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맞아요. 이 약 먹다가 하이포나트레미아 내가 괜히 너무 피곤하고 막 기운이 기력 없고. 하나도 없다. 네. 그 원인이 이 사이아자이드로 인한 하이포나트레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전공의 때 응급실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들 혈압약을 먹는데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내가 좀 이렇게 몸이 좋지 않다. 근데 원인을 찾아봤는데 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전해질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해질 검사라는 게 은근히 잘 안 해요. 네. 요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우리 몸에 이 나트륨 또 칼륨 그리고 이 염소이온 요거를 체크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이 나트륨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 혈압약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거를 쓸 이유는 없으니까는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아자이드라는 이뇨제 약제들은 굉장히 간단한 소듐을 빼는 약제지만 대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는 약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 앞에 이 동글배기 하나 보이시죠? 요 동글배기가 요거 얘는 이제 결국 그 소듐과 포타슘 하이드로겐 이온 요거를 다 관여하는 이제 동글배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글배기는 네, 이 나트륨은 재흡수를 하고 그렇죠. 이 칼륨하고 수소이온은 밖으로 빼내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얘를 억제하는 겁니까? 얘를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네. 앞에서 배웠던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네. 이 알도스테론은 결국 소듐을 재흡수하고 그리고 포타슘은 내보내는 물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알도스테론이 원래 뭘 하고 있었냐? 요 노란 동그라미 얘의 역할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그쵸.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얘가 많이 작동하게 되면 이 소듐은 많이 흡수가 되고 네, 포타슘하고 이 하이드로젠 이온은 밖으로 많이 나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 아고니스트, 라스시스템의 마지막 네. 단계를 억제하는 알도스테론 아고니스트,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아, 스피로노락톤. 그렇죠. 이 친구는 이 동글배기를 억제시켜서 소듐을 갖다가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네. 한편 뭐가 우리 몸에 남겠습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얘네들이 몸에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타슘이라는 이온은 우리 몸의 평균 수치가 그 나트륨은 한 130에서 140 사이가 정상인데 네. 이 포타슘 이온은 3.5에서 5.5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네. 2네요, 2. 그렇죠. 이밖에 안 돼.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범위가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빼는데 얘를 이렇게 많이 원래 뺐었는데 이게 잘 안 그렇죠. 되니까 이게 올라가서 5.5를 넘어가게 되면 뭐 치명적인 부정맥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이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약제는 그 신부전이나 고혈압 환자에서 중요한 약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포타슘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 네. 여기 네, 그래서 따로 얘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포타슘을 스페어링
몸 안에서 이렇게 자꾸 네.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이뇨제 이렇게 이름을 또 앞에서 붙여요. 말씀드렸던 사이아자이드는 하이포칼레미아 유발하는 데 반해서 예, 얘는 오히려 이 포타슘 이온을 낮추는데 그렇죠. 얘는 포타슘 이온을 올릴 수가 올려주는, 있겠네요. 네, 약제가 되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이런 약을 먹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 전해질을 체크를 그렇죠. 해보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예. 이 스피로노락톤 약제는 분류가 좀 애매해요. 라시즘에 관여하기 때문에 A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네. 아까 이 R도 요거로 억제를 하는 거니까 네. 이거 그냥 A 아닙니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소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우레틱스로 D로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억제하니까 네. 이 소듐이 막 나가니까 네. 다이우레틱스 A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이야기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교과서에서는 D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D에서 했습니다. 예, 그냥 D로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 A도 약간 이제 관여를 그쵸. 하는 걸로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 B, C, D 중에서 이 D에 대해서 네.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그 이제 제가 좀 보다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고혈압도 없고 그러는데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이 이뇨제를 그냥 막 드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것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결국 살을 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물을 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콩팥에서 물을 빼는 건데 이 콩팥에서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 우리 몸의 필수 이온인 전해질을 갖다가 흔듭니다. 이 균형을 인위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뇨제를 의사 처방 없이 과량 복용하는 거는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위험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이제 우리 제이 교수님께서 이 사이아자이드, 그 다음에 이 스피로노락톤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이 포타슘이거든요. 전해질. 근데 이거를 병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 먹는다. 그러면은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생겼을 때 뭐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 불필요한 그런 의료 행위가 또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뇨제를 그냥 어떤 다른 경로로 드시는 거를 절대 권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 D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